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종고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혹시 덕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이 덕후라는 말이 어떤 분야에 빠져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예능을 봤더니 어떤 버스의 엔진 소리만 듣고도 아 이거 어떤 차종이다 이런 거를 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춘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결국에는 버스 컨설턴트라는 신직업군을 개척을 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또 한 분야를 덕후 수준으로 좋아하고 지식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잡정보센터 MC로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덕후가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취준생들 입장에 서서 이 컨설턴트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또 앞날을 응원하는 취준생 덕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덕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진 씨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또 저희 제작진, 뭐 PD, 작가 이런 분들 모두 다 네. 정말 취준생 덕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잡정보센터가 취준생 덕후 프로그램이라고 말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준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정보도 어떤 정보가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더위를 물리치고 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취준생들의 워너비 그룹입니다. CJ그룹 계열사 공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월요일에 이분이 네. 돌아오셨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임현준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또 월요일의 남자라고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뭐 화요일, 수요일 조금 애매한 날짜에 오시다가 다시 좀 일주일의 포문을 열어주시는 네.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아닌 날에 하다 보니까 뭔가 땜빵의 느낌이 났는데 오. 월요일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월요일의 남자가 된 것 같고 또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잡정보센터가 정말 취준생들만의 워너비 또 가장 최고의 덕후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월요일의 덕후, 월요일의 취준생의 덕후를 위해서 열심히 또 전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생 덕후도 좋지만 이제 또 아내 덕후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결혼 준비 좀 덕후로서 잘하고 계십니까? 쑥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결혼 준비도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 공채를 맞이하면서 저희 결혼도 함께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화이팅! 10월 말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10월 네. 중순쯤? 10월 말쯤에 예상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그때 여름 휴가도 안 가시고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갈지 좀 정하셨나요? 유럽으로 갈 예정이고요. 유럽으로. 네, 이탈리아와 스위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결과 하반기에 잘 맞이하셔서 좋은 결과로 좋은 곳에 함께 또 스트레스를 풀고 향후의 미래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리프레시 휴가를 좀 잘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네요. 네. 결혼하고 나셔서 더 밝은 모습으로 오실지 아니면 조금 더 피곤해하실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 쓸데없는 정보까지 알려주는 우리 취준생들의 또 한 명의 덕후가 앉아 있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근황을. 네, 아, 팀이 언니 인기가 아주 장난이 아닌가요? 그것까지 말 안 했는데 저는 토요일 날 부산의 해운대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을 그야말로 그저 정말 다니고 있는데 KTX 거의 VIP 될 것 같아요. 부산 분위기는 어땠는지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죠. 부산은 확실히 동해 그 속초랑 경포대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좀 다들 되게 핫하시고 좀 뿜뿜 약간 에너지들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물놀이 좀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왜? 정말요? 오늘도 수영복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돼서 일 끝나고 바로 올라왔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죠? 이어가 볼까요, 바로? 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그룹은
CJ 그룹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입사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인데 그래서인지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현준 쌤의 CJ 그룹 시절을 조금 돌아본다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실제로 이제 CJ를 준비하기 위한 선호도분들이 굉장히 높은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실제로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특히 B2C와 관련된 소비재에 관련된 다양한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도가 높고 또 잘 알고 있고 친숙한 기업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저 역시도 이제 앞서 이제 이 용어가 자꾸 반복되는데 덕후. CJ 덕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부분의 영위와 관심을 뛰어넘는 CJ 덕후로서 여러분들이 CJ 그룹을 준비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게 CJ 그룹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 기업을 이렇게 좋아해준 덕후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더 좋게 보일 것 같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CJ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반기 전략 지원을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CJ 사업 분야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같은 경우는 먼저 식품 서비스 부문에 CJ 제일제당, CJ 푸드빌, CJ 프레시웨이가 있고요. 생명공학 부분에는 CJ 제일제당 바이오, CJ 제일제당 생물자원, 그리고 CJ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유통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신유통 부문에는 홈쇼핑 채널이죠. CJ 오쇼핑이 있고요. CJ 대한통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영이 있는데요. CJ 건설은 올 3월에 CJ 대한통운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인기가 높은 분야일 것 같은데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분야에는 CJ ENM, CJ CGV, CJ 파워캐스트, 그리고 CJ 헬로비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부문 살펴보겠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IT 사업은 CJ 인프라 부분 계열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 부문별로 계열사를 보니까 지원할 분야가 생각보다 많고요. 또 경우의 수도 훨씬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전공과 경험, 나이를 생각한다면 어디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쌤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계열사가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 부분이 합격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현준 쌤이 CJ에 합격한 비법을 좀 들어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나는 이 정도라서 좀 합격을 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결과적으로 덕후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이제 CJ 덕후분들이 굉장히 지원자분들 중에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CJ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단순 덕후가 아니라 그 덕후 위에 플러스 알파로 그런 덕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관점이 아닌 이제 비즈니스 혹은 회사 입장의 관점을 녹여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 역시도 이런 관점을 녹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유통 경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로들의 이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유통 경로를 직접 방문해보고 거기 있는 계신 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해봤었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타사의 제품들, 뭐 대표적으로 소비재 쪽이라고 하면 뭐 풀무원이라든지 대상 제품들이 대표적일 거고, 그 외 오뚜기라든지 뭐 이런 쪽의 제품들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면접 때 준비를 해서 굉장히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준 걸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업 분야의 계열사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하반기에 이 15개 계열사 등에서 모두 채용이 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채용들이 상반기 때도 뭐 팟캐스트라든지 원래 채용을 잘 안 하는 곳들도 채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은 한국 콜마 같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와 CJ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콜마로 인수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28일까지 7월 28일까지 CJ 헬스케어만 단독적으로 공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기본적으로 뽑았던 대부분의 직무 채용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한국 콜마 혹은 CJ 헬스케어 단독 채용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따라서 헬스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은 꾸준히 채용을 하거나 그 이상을 늘리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CJ그룹 하반기에서 노려야 할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의 전략을 저희가 좀 세워볼까요? 네,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또 이제 제가 속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CJ 푸드빌,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와 함께 이제 한참 많은 채용과 함께 많은 투자를 일으키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채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현준쌤이 알려줄 합격 전략만 놓치지 않는다면 성공 취업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CJ그룹 식품 서비스와 물류 계열사 기업의 합격 전략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반기 경쟁률부터 알려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CJ 같은 경우도 워낙 선호도가 높고 크게 공채, 특히 이제 문과생분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직무들 어떤 계열사에 상관없이 한 평균 100대 1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대 1이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 저희한테 이제 채용 그 경쟁률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코멘트가 있었는데 허수 부분이 포함한다고 하면 이미 100대 1은 뭐 180대 1대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고 저 때만 하더라도 한 80대 1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 지원자 숫자와 함께 그 다양한 스펙들의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100대 1 정도로 대부분의 평균 경쟁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준쌤 때도 80대 1이면 결코 적은 경쟁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 올라서 100대 1,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CJ그룹인데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CJ그룹 공채 규모 그리고 전형은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CJ 같은 경우 이제 전체 연도를 한 1,000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꾸준히 채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450명, 하반기에 550명 정도를 뽑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50명이라든지 600명 선에 정도에서 전체 그룹사의 채용을 가져갈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하면 헬스케어의 티오를 어느 정도 뺄 수 있느냐의 부분일 텐데 사실 헬스케어가 그렇게 많은 채용 인원을 가져가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이 550명에서 600명 정도 선에서 전체 그룹사에서 분배해서 이제 티오를 가져간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CJ 그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CJ 제일제당인데 이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푸드 세일즈 부분의 업무 강도가 좀 높다는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현주 쌤이 제일제당의 출신이시다 보니까 실제로 좀 업무 강도가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솔직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실제로 퇴사 인원적인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푸드세일즈 직무에서 퇴사율이 좀 있었던 편이기도 했었고 어허. 이 부분은 상대적이긴 한데 이제 부서마다라든지 직무단마다 당연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다만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주 52시간이 적용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대기업단에서 적용이 됐었고 그래서 인사팀에서 굉장히 스마트 워킹이라든지 주 52시간이 넘게 되면은 실제 상부에 보고라든지 임원들한테 보고되는 체계 프로세스를 만들었더라고요. 따라서 뭐 실제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되게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입사하게 될 신입사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아진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근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뭐 근무 강도가 셌다는 소문이 돌 때도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상반기에 그러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직무가 어딜까요? 네,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직무들을 뽑는 걸로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뭐 인문계뿐만 아니라 이공계 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뽑는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직무라고 하면은 역시 식품 마케팅 부분이 가장 경쟁률도 높고 선호도 높은 직무 중에 대표적인 직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식품 마케팅 같은 경우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꾸준히 준비해온 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정량적인 스펙 외에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도 굉장히 높아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식품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룹사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직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CJ그룹 하면은 문과생들 그리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 식품 마케팅 직군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좀 많은 걸까요? 일단은 마케팅이라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뭐 대부분의 문과생분들이 높은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CJ의 B2C 제품의 소비자의 라인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을 법한 뭐 대표적인 제품으로 당연히 햇반이라든지 뭐 비비고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당연히 이제 많은 제품들이 있고 네. 또한 아무래도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 중에 이제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캐치프라이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곳이 대표적인 회사로는 CJ E&M 또 직무단으로는 어떻게 보면 식품 마케팅이 가장 그 문화의 키워드와 CJ와 가장 잘 맞는 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타 회사들 같은 경우 마케팅의 직무단을 보면은 뭐 공모전 출신이라든지 혹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본 것들에 대한 우대사항을 사실 공고에 적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CJ 식품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대한 우대사항으로 뭐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 중에 공모전의 수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적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많은 지원자들이 상당 부분 이 마케팅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실제 상반기에 합격했던 합격생들의 스펙은 어땠는지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CJ 제일제당에 합격하려면 좀 스펙 부분에서는 좀 많이들 충족을 해야 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이 일단은 전형 자체에 대한 다변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CJ 같은 경우 리스펙트 전형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리스펙트 전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펙을 적을 수 있는 기임란이 없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그 외 전형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전형이라든지 일반적인 공채 전형 또 인턴 전형도 마찬가지로 스펙적인 부분에 대한 기임란이 있으면 당연히 스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표시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높은 스펙을 가진 분들이 일정 부분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반대급부적으로 CJ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정량적 평가적인 부분에서 인사팀이나 지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정성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 CJ 그룹사에서 준비를 많이 했으며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스펙 외에도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부분에서 더 강하게 어필하셔야지 CJ 그룹사에 또 CJ 제일제당이나 여타 그룹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CJ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면은 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정말 좀 무리해서라도 그런 경험을 채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이게 사실 독특한 경험의 기준이 객관적이진 않아서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프리카를 네. 갔다 하는 경험이라든지 오지 탐험이나 네, 이런 오지 탐험이라든지 뭐 성지순례 길을 걸었다든지 네. 뭐 산티아고 길 네.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 차별성 있는 그 경험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얻었느냐가 어떻게 보면 지원자분들이 하셔야 될 말씀인데 내가 이것만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히 CJ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도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일 텐데 본인이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을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해 주셔야지 본인의 경험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차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준 쌤이 이 CJ 제일제당에 들어가실 때 조금 본인이 어필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히 나 이런 경험을 어필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스펙은 좀 괜찮았다 이런 네.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공개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보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는 아니었어서 일단은 차별적인 관점이라고 하면은 CJ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그레이트 CJ와 2020년 월드 베스트 CJ에 대한 이제 월드 비전을 선포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글로벌 전략과 글로벌 역량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 인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네. 실제적으로 임원 면접 갔었을 때는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뭐 거의 저만 단독으로 해서 한 몇십 분 정도 질문을 받았을 정도기도 네. 했었는데요. 이런 글로벌적인 역량 부분, 특히 이제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CJ 그 전체 그룹사가 대표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타겟 전략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유리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경로들의 접근 방법에서 본인만의 차별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임원 면접 때 마지막 말에 이제 했었던 말 중에 뭐 상황이 좀 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PB 상품과 이제 CJ 제일제당 제품 중에 하나를 비교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CJ 제당 제품이 어떻게 하면은 차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임원분들이 좋게 봐주셨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한 답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합격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임원 면접에서 본인이 앞으로 뭐 포부 이런 거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길게 말할 정도로 좀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인가요? 사실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4명 정도가 들어가고 임원분들은 3명 정도가 면접을 보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어필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마지막 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1분 안쪽에서 말씀에 대한 콘텐츠를 진행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다만 정말 본인이 그런 것들을 좀 장기간으로 좀 혹은 1분 이상으로 발언 기회를 얻고 싶다고 하면은 사전에 면접관들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이번에 꼭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기수가 있어서 그 부분 양해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센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그러면 다 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하지 마, 마지막 막 이러진 않겠죠. 하지 마는 거의 대부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짧게 하라고 코멘트를 주시는 임원분들 있으세요. 어떻게 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성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J 제일제당 합격 선배 꿀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시즌에 CJ 제일제당에 지원할 취준생들이 좀 어떤 직무에 주목했으면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자라면 이런 직무에 유리하다 이런 좀 공식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CJ 같은 경우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정 것들에 대한 경험이 특정 직무에 선호된다 부분은 상대적으로 타 회사에 비해서는 좀 더 차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트렌디하다는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직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 접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트렌디함을 어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트렌디함을 어필할 수 있는 2가지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직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식품 마케팅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 마케팅 직무는 타 회사와는 다르게 물론 동일한 직무 단위를 부르는 회사들도 있지만 BM이라고 지칭해서 부르는데 이게 바로 브랜드 매니저라는 지칭을 CJ 제일제당에서는 식품 마케팅은 브랜드 매니저로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를 전방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맞춰서 신제품 출시 이후에 매출과 손익 관리 또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맡게 된다는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소통이라든지 유관부서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견을 가진 사람들과 뭐 이런 것들을 중재했던 경험이라든지 혹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력을 바탕으로 뭔가 성과가 났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서 잘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 마케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보자고 하면은 만드는 것, 식품을 직접 만드는 것 외에 모든 직무를 식품 마케팅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이것들을 약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CJ 제일제당이어야만 하는지 또한 회사의 인재상과의 일치점,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싶은지 부분에서 이 3가지 흐름으로 작성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번째 직무 같은 경우는 푸드 세일즈 직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고 실제 CJ 제일제당, CJ 그룹사 내에서 가장 많은 TO를 가지고 가는 이제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점 경로, 대리점이라든지 슈퍼 단위, 또한 리테일 경로, 대형 마트 등에 대해서 입점뿐만 아니라 지원 상권이라든지 식문화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업 전략 기획부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인력 관리뿐만 아니라 매출 관리, 지표 관리도 대표적으로 이 푸드 세일즈가 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많은 지원자분들이 아실 정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 베이스가 사실 20%나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매자들, 바이어들을 어떻게 보면 다가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런 관련된 소재라든지 그 사람과 관심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한 영업 활동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역량 그런 것들과 관련된 소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셔서 어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공계 계열생들은 어떤 직무가 좀 유리할까요? 네, 이공계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R&D 직무와 이제 품질 관리 직무가 있는데요. R&D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전공자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품 영양학과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출신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또한 석사분들을 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량적인 부분에서 이제 높은 좌지우지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논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CJ 제일제당의 제품들과 연관성이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창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 이제 R&D 같은 경우는 R&D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이라든지 혹은 리서치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인성적인 역량과 그와 관련된 경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관리 직무가 있는데요. 실제로 품질 관리 직무라고 할 수 있으면은 그 식품이라든지 제품에 따라서 그것들이 실제 소비자들이라든지 실제 본인들의 가족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품질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제품에 문제라든지 이슈 부분이 없는지 유관부서들과 회의를 하고 공유하면서 품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시 이후에는 고객들의 불만이라든지 이슈 사항 부분을 빠르게 대응해서 이제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 제품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을 만큼의 품질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식품 계열사로 CJ 푸드비를 뽑아주셨는데 네. 먼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푸드빌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제당보다도 혹은 제일제당과 유사할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제 계열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빕스라든지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라든지 비비고 등 15개의 브랜드와 함께 복합 외식 문화 공간 CJ 푸드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합 외식 서비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신세미 캐스터 좀 심심해 보이는데 방금 현준 쌤이 말씀하신 식품 계열사 중에 뭐 직접 가본 적이 있거나 좀 이름을 들어본 계열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 가보지 다 않았을까요? 가봤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중에서 그래 투썸플레이스가 케이크가 진짜 맛있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네,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역시 눈빛이 빛나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신세미 캐스터처럼 다 가보거나 이름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네. 굉장히 친숙한 계열사가 많아서 또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번 상반기엔 경쟁률이 좀 어땠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CJ 푸드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회사 자체에 대해서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좋지 않기 때문에 TO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네. 제일제당과 비교해서는 특히 더 적고요. 하지만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경쟁률도 유사하게 거의 한 80대 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O는 적어도 선호도만큼은 높다 보니까 이번에 푸드빌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주목해야 할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직무 중에서 아마 많은 지원자분들이 지원하시고 실질적으로 아마 신세미 캐스터가 가셨으면 보셨을 법한 공채분들이 하실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어 컨설턴트 업무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점들 어떻게 보면 CJ 푸드빌의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 20개 정도에 대한 점포를 맡고 매출이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커리로 빵을 판매하기 때문에 QSC라는 관리적인 차원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재료라든지 설비 시설 부분 또한 이런 부분에 따른 청결 유지까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음식을 향유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각 매장 부분에 대한 점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인 스토어 컨설턴트 직무를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구매 직무가 있을 텐데, 구매 직무 같은 경우는 회사의 손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구매라든지 관계사의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급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품질이라든지 납기 및 관리 같은 가격 결정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사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공급사 풀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푸드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직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유진엠 씨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스펙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돈벌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빕스나 투썸 같은 곳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다면 좀 서류 지원할 때 가산점 혜택 같은 게 실제로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계열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년 이상 정도를 근무를 하게 되면은 서류 적용 가점이라든지 서류 패스를 시행해주는 이제 계열사들도 있고요. 네. 또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쓰고 싶은 공채
기간에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런 좋은 카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CJ 푸드빌에 지원을 할 때 스토어 매니저나 구매 직무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지원자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또한 다양한 협업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열 직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인성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토어 컨설턴트를 합격한 이제 제 학생 중에 사례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앞서 이제 이남규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여행 갔었을 때 특이한 여행 경험을 이제 작성을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서 접근하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이 달랐던 차이점, 저와 함께 만들었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었던 것들에 대한 적시 부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을 횡단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횡단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미국 횡단했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저의 이런 역량으로 극복을 했습니다라는 포인트를 잡고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직무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기입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무적, 정량적 역량보다는 인성적 역량 부분의 어필 포인트가 이 친구의 차별화된 포인트로서 이 스토어 컨설턴트를 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구매 직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정량적 부분에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TO 자체가 0TO로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업 관리적인 부분과 영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돼서 정량적 부분에서 뭐 관련된 전공 학과라든지 직접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유사한 경험이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무 정보라든지 또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정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직한 부분에 대한 인성적 역량이 없다고 하면은 협력사라든지 자사에 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윤리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경험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글로벌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구매 단위가 원료 베이스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정보를 꾸준히 파악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재무적인 정보에 대한 역량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와 고객사들 또한 이제 내부의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직무단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역량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계열사 2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네. 오늘 정말 계열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 곳은 CJ 프레시웨이인데 이 계열사는 어떤 계열사고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재 유통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식자재 유통 회사로서 글로벌 식자재를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푸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의 웰스토리와 같은 경쟁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반기에는 어떤 직무 채용이 있었고 경쟁률은 또 어땠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일제당보다는 티오적인 부분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제 지원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한 70대 1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물류 운영이라든지 FS 점포 수주 영업이라든지 다양한 직무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자재 유통과 혹은 본인들이 경험했던 부분과 전공했던 부분이 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낮아봤자 70대 1이라서 굉장히 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반기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FS 점포 수주 영업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FS 점포 수주 영업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과 전략 방향성에 대한 이행 부분, 어떻게 보면 관공서라든지 기업체, 오피스라든지 공장, 대형병원 등 같이 다양한 경로의 푸드 서비스 사업장을 신규 개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B2B 영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기초 정보를 분석해서 사전 제안 및 입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급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기획력이라든지 또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주 영업의 특성상 고객의 니즈 부분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적의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영업력이라든지 기획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식무나 트렌드 부분에서도 역시 항시적으로 주시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녹여낸 사업적인 부분의 제안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객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하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딜리버리 역량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 스킬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역량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직무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대부분의 식자재 유통 쪽이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관 회사들이 많이 TO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물류 운영적인 부분의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류 운영적인 부분의 직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먼트를 관리하는 직무 단위로서 회사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목표를 SCM의 전략에 따라서 원자재의 수급부터 또 고객의 제품에 전달하기까지의 지원의 자원과 정보를 최적화해서 경쟁력 있는 업무의 흐름을 관리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직무에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물류센터 오퍼레이션 업무라든지 서비스 관리 업무라든지 또한 SCM 인프라 구축 운영들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SCM에 관련된 사전적 재반 지식이라든지 전공적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이제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리더십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유관 부서들을 함께 일방향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힘든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이라든지 도전 정신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계열사입니다. CJ 대한통운만 남았는데 네. 올 하반기에 이 CJ 대한통운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채용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늘린 계열사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공채 때도 나와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평균 이제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이제 10명 정도 베이스로서 공채를 진행했다고 하면 지금 뭐 80명이라든지 거의 100명 가까운 TO를 확대할 정도로 네. 이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룹사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향후 물류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자분들이 도전하시길 권장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룹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저점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준 쌤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최대 10배까지 채용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는데 그럼 이번에도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00명 후반대, 그러니까 뭐 80명 이상 되는 베이스로 채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하고, 네. 실제 대부분의 외부적 지표라든지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CJ 건설을 이제 통합을 했는데 CJ 대한통운이 이 두 회사의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물류센터의 구축이라든지 또는 글로벌적인 부분의 진출 전략이 향후 CJ 그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채용을 늘리면 늘렸지 줄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취준생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면 유리할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뽑는 직무 자체가 크게 다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물류라든지 포워딩이라든지 택배 그리고 재무회계 부분이 볼 수 있겠는데요. 재무회계 부분은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연관이 있는 분들, 회계라든지 재무적 역량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실제로 TO도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무회계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직무에 계약물류와 포워딩 택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포워딩으로 1차를 지원했던 분들이 계약물류라든지 택배를 2차 지원했었을 때 직무가 전환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왕왕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포워딩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 혹은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업무들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관련된 전공이라든지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포워딩 업무를 지원하시는 거는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직무라고 하면은 계약물류와 택배 물류, 택배 이렇게 있는데 계약물류 같은 경우와 택배 물류 같은 경우 필요한 역량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지식과 동반된 파악 능력이라든지 혹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신속한 대응 부분, 또한 전략적 협상 능력, 그 외에는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도전적 사고방식과 분석적 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통운이 향후 건설과 함께 앞으로 구축하게 될 인프라 부분이 CJ 그룹사와 향유해서 앞으로 글로벌 전략 부분의 교두보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글로벌적인 역량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물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또한 물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외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한 접목성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것들을 CJ 대한통운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또한 그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이 CJ 대한통운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주목할 만한 직무까지 짚어주셨고요. 대한통운에 입사하고 싶다면 이공계 분들과 인문계 분들을 나눠서 좀 각각 합격 전략을 짚어준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물류와 관련된 전공 부분들이 인문계로 포함되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별적인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통운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CJ 그룹사 내에서 차별적으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한 대표적인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물류 운영적인 부분에 직접된 관련된 해외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차별적으로 녹일 수 있을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본인이 전공했던 부분이 어떻게 도움될 수 있을지 부분과 혹은 물류 전문가로서 혹은 향후에 물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트렌드를 가져올 수 있을지 부분이 차별적인 포인트로서 이공계 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도 신의 한 수를 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저의 오늘의 신의 한 수는 온스펙을 쌓아라.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온스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분을 CJ화에서 좀 더 짧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면은 최고의 스펙보다는 최선의 스펙과 최고의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을 선호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CJ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스펙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또는 문과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지원하실 거고 다만 채용적인 부분의 다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정량적 스펙 부분이 낮은 분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함께 수용하고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회사 전방위적인 인사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스펙 부분을 필요한 만큼만 따시고 그 외에는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차별화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CJ인으로서 향후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정말 고생해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임현준 컨설턴트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팡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해 발빠른 뉴스들만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이분도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광주에 계시는 김건호 주무관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위치하고 있는 토목 건축 공사업체인 지호 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건축 시공 현장 관리 및 공무 업무 담당하실 건축 시공 기술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5년 이상의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8월 말일까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건축 시공 기술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단기 직장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나를 이해하기, 28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청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쿠폰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홈앤 LED라는 기업입니다. 홈앤 LED는 LED 조명을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LED 조명 생산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제작을 위한 커팅, 조리, 포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요. 연 1회 해외여행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경력이 무관하고요.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 2,4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8월 10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조명 생산 직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사이몬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몬은 산업 자동화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는 전자제품 수사, 수댐, 납땜, 검수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경력은 1년 이상 되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경력 중에서도 특히 수댐 경력자인 여성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첫 2년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고요. 정규직 전환 여부가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고요.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의 경력자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뵙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어떤 뉴스를 준비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는 인적성 검사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인적성 검사는 인성검사와 직무능력 적성검사를 합친 말로 기업이 신입 및 경력사원의 성향과 직무 적합도 등의 능력치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죠. 이 취준생 여러분들이라면 이 단어만 들어도 학을 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2의 자아를 만든다는 인성검사, 공부해도 늘지 않는다는 직무능력 적성검사는 어렵게 취업의 첫 관문을 통과한 구직자 여러분들의 힘을 더 빼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인적성 검사의 모호한 평가 기준이 취준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52.9%가 인적성 검사 때문에 입사 지원 포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 및 공기업들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 인적성 단계를 거치면서 필기 전형을 함께 치르곤 하기 때문에 우리 나오시는 쌤들마다 항상 이 인적성 테스트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까 뭐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좀 많이 부담을 느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실제 인적성 검사 준비가 어렵다고 토로한 구직자는 76.8%나 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또 신세미 캐스터가 절반은 입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취준생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그 이유로는 기업별 검사 유형이 천차만별이다라는 의견이 62.8%로 가장 많이 꼽혔고요. 다음으로는 평소 접해보지 않은 유형이라서 인재상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든다. 그리고 시간에 비해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검사 유형이 천차만별이다. 적성 검사의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적성 검사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적성 검사가 어려운 이유로는 기업별 검사 유형이 천차만별이라서가 인성 검사와 같은 이유로 51.2%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어서는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 아니라서 시간에 비해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높아서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솔직히 요새 기업 하나만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거의 없고요. 기업별로 검사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부담감도 그만큼 커질 것 같은데 보통 취준생 여러분들이 인적성 검사를 몇 개 정도 준비를 하고 시험을 응시하나요? 현재 하반기 공채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냐는 물음에 취준생 51.1%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중 인적성 검사 1개 혹은 2개를 준비하는 구직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럼 이게 적성 검사는 이게 영역별로 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와 언어, 기업 관련, 정보, 상식, 공간 지각, 추리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는데요. 그리고 구직자가 가장 많이 준비하는 기업 인적성 검사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1위는 삼성의 G사트에 이어서 인적성 유형 기본서인 SK그룹, CJ그룹, 현대자동차 순으로 준비하는 구직자가 많았고요. 또 이랜드그룹 직무적성검사와 LG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직무적성검사도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왜 떨어졌나에 나오는 취준생 여러분들만 봐도 공부에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인적성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또 사교육을 받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부담감이 심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요.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MC분들인 맛집 휴가와 봉사 휴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단 좋은 거는 다 합쳐놨네요. 맛집도 있고 휴가도 있고 뭐 봉사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정확히?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인데요. 맛집 휴가와 봉사 휴가 등 이색적인 복지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오늘 히든 챔피언스 쌤들의 빙의에서 줌이란 기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줌 저도 들어봤는데 포털 사이트 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상호명은 줌 인터넷인데요. 말씀하신 검색 포털 줌닷컴을 서비스하는 회사로 줌 인터넷은 2009년에 이스트 소프트 계열사인 이스트 M&S로 시작을 해서 2011년 이스트 인터넷과 합병을 해서 지금의 줌 인터넷이 됐습니다. 2016년 6월에는 코넥스 시장에도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교육 시장에서 코딩 열풍도 불고 있고 IT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줌닷컴의 서비스는 또 어디까지 커졌나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줌 인터넷은 국내 인터넷 환경 최적화된 스윙 브라우저, 블로그 서비스 이글루스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줌닷컴 슬로건은 생각을 읽다 줌인데요. 불필요한 정보들을 배제한 고객이 원하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서 검색 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슬로건에 따라서 현재는 인공지능 AI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AI를 활용한 뉴스 추천 앱인 뉴썸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줌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저도 실제로 M포털이나 D포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줌의 이용자 수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줌닷컴의 월 방문자 수는 857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PC 인터넷 이용자 수가 약 3,2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25%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줌닷컴을 시작 페이지로 설정한 국내 사용자 수는 M포털과 D포털 다음에 이어서 3위라고 하는데요. 4위는 세계적인 검색 포털 G포털인데 이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줌 인터넷은 2016년 연매출이 193억 원을 달성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지난해에는 224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자 성장력이 남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히든 챔피언스 리그에 빙의한 만큼 이 기업의 문화도 좀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의 기업 문화는 근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무 시간 직원마다 다른데요. 오전 8시부터 10시 중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있고요. 또 야근이 있는 날에는 다음 날에 해당 시간만큼 늦게 출근하는 지연 출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지로는 장기 근속자를 위한 3년, 5년, 10년 기준으로 각각 유급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맛집 휴가와 봉사 휴가에 대한 내용부터 방금 줌닷컴에 대해서까지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위해 꾸며준 신세미 캐스터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